자, 그럼 이제 성종 때 뭐 이성육부 체제를 정비하고 지방을 파견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내용들을 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지금 요 성종 때 특히 이제 최승로의 어떤 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아우러져서 나오게 된 어떤 그 모습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여기 지금 뭐 중앙행정조직이라든지 또는 지방행정조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살펴볼 건요. 중앙부터 한번 살펴보죠. 중앙조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조직은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냐면 바로 이성육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성육부. 자, 이성육부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서, 그 다음이 문화성이에요. 중서, 문화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서, 문화성.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성 중에 하나 중서, 문화성인데 중서, 문화성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근무하고 있었던 그런 관리들 중에서 굉장히 높은 관리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제신이라고 그래요. 제신은요, 이 품 이상이에요. 이 품 이상의 관리들을 제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이 낭사가 있어요. 낭사. 이 낭사는 여러분들 이 3품 이하입니다. 3품 이하. 자, 이렇게 있는데 제신들이 하는 일은 주로 이 어떤 그 중요한 국가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요. 낭사는 이제 좀 더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언론 기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서문화성에 제신과 낭사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제신과 낭사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중서문화성이잖아. 여기 더하기. 근데 여러분 이 중서문화성에서 최고 가장 높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대통령 다음 총리잖아요, 그죠? 최고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중서문화성의 문화시중이에요. 문화시중. 문화시중을 탑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움직이는 건데 이 성 중에서 또 하나의 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상서성이 있습니다. 자, 이 상서성에는요, 그 밑에 육부가 붙어요. 육부가 붙습니다. 이렇게 육부가 붙는데, 자, 육부에는 이, 병, 호, 형, 예, 공부. 이렇게 육부가 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2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2부는 행정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행안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병부, 군사. 이거는 지금의 국방부. 호부는 뭐냐면 돈 만지는 데예요. 그러니까 재정경제부. 이병호, 형부는 여러분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 주는 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다면 법원이나 검찰 뭐 이런 데. 형부, 이병호, 형. 예부는 예절, 예법.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그 예의, 예법, 외교와 관련된 거예요. 지금의 외교통상부 또는 가르치는 교육도 관련되니까 교육인적자원부 뭐 이런 게 해당되는 거고요. 이병호형, 예, 공부에 뭐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공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건설교통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용어가 좀 다르지만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해요. 우리가 필요로 한 게 이 당시 사람들도 필요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역사 접근하시면 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서문화성, 상서성, 그리고 상서성 밑에 이렇게 육부로 구성되면서 중앙행정조직은 이성 육부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성 육부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중추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추원.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중추원이라는 게 있어요. 중추원. 자, 이 중추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위 관료가 있습니다. 고위 관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추밀이라 그래요. 추밀. 추밀. 이 추밀은 여러분들 2품 이상. 역시 높아요. 오, 높아. 예, 똑같아요. 저기 제신하고 2품 이상이고요. 그 다음이 승선이 있어요. 승선. 승선은 3품이야. 자, 이 추밀과 승선인데 이들이 뭘 하냐면 이 추밀 같은 경우는요, 군사 뭐 중요한 어떤 국가의 어떤 중요한 어떤 기밀 문서 있잖아요. 그런 걸 담당해요. 군국 기물을 담당하고, 그 다음이 승선. 승자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건 조선 때 승정원. 승자가 들어가면 이건 뭐냐면 다 비서기능이에요. 비서기능. 예, 지금의 뭐 대통령 비서실 뭐 이런 기능. 군국 기물이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뭐 국가정보원 뭐 그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런 어떤 역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비슷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어떤 중추원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사대가 있습니다. 어맹어사 출두요. 딱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어사대는 바로 감찰 기능을 담당하고 있겠습니다. 좋아요. 감찰 기능을 담당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3사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3사는요, 조선시대도 3사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의 3사와 고려의 3사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기능이 달라요. 이름은 똑같은데. 고려의 3사는 회계를 담당합니다. 회계. 네, 회계를 담당해요. 여기는 언론 기능은 없어요. 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자, 왜냐면 조선의 3사는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이라고 해서 언론 기능을 담당해요. 언론 기능을. 한데 고려의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성 육부 체제 이런 어떤 관 조직들을 봤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조직들이 사실은 외국 관제, 외국의 어떤 모습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따온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중서문화성, 상서성,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원래 중국 당나라에서는 이렇게 삼성육부거든요. 요거는 당의 영향을 받은 그런 어떤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추원, 뭐 어사대, 삼사 이런 것들은 또 성의 영향을 받은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 좀 좋은 어떤 그 제도들을 좀 이렇게 수용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중국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여기서 우리의 독자적인 기구들을 또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중심으로 대부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내용이야. 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높은 사람들이 만나는 게 있어요. 제일 높은 사람들이 만나는 거.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2품 이상 바로 이 제신 2품 이상 추밀 이들이 만나서 회의를 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국가의 중요한 기밀을 가지고 또 정책을 심의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죠? 바로 이들이 만나요. 이들이 만나서 하는 회의가 있으니 그 회의를 뭐라고 한다? 그 회의를 바로 짜잔 이렇게 제추회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추는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여러분들? 네, 바로 제신과 추밀이 만나는 회의, 제추회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추회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주로 이제 문관 위주의 회의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관들 위주의 회의도 있어요. 이거 중방이라고 하는데 중방은 그렇게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문관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무관들의 어떤 중방이 힘을 받게 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켰던 그 시점이 되어서야 중방이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제추회의는요, 다른 말로 도병마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병마사. 자, 도병마사가 뭐냐면 지도하고 감독한다는 거예요. 뭐를? 병마사를. 자, 병마사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병마사는 국경 지역에서 적들과 만나는 그 국경 지역을 관리 감독하는 지방관이에요. 그 지방관들을 감독하고 지시하고 뭐 회의를 하는 어떤 그런 회의 체제예요. 근데 왜 이렇게 또 이렇게 국경 지역에 있는 지방관들을 감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국방과 관련된 거예요. 국방과 관련된 국방회의라고 보시면 국방회의. 왜 국방회의를 이렇게 중요하게 열렸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고려는 500년 동안
끊임없이 외침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10세기, 11세기는 거란 쳐들어오죠. 12세기는 여진 쳐들어오죠. 13세기는 몽골 쳐들어오죠. 14세기는 홍건적과 왜고 쳐들어오죠. 이렇게 끊임없이 쳐들어오니까 당연히 이런 회의 체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 빠르게 고위 관료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도병마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초회를 우리는 도병마사라고 하는데 이 도병마사가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예, 나중에 고려 후기로 가면 예, 도평의사사. 도평의사사로 이름을 바꾸고 또 도당이다. 이걸 이제 도당이다. 이제 이렇게 예,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추의 이 고려만의 굉장히 독자적인 예, 고려의 독자적인 회의 기구였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나 추가로 본다면 이 문관들에게 회의가 있다면 여기 이제 또 플러스로 또 무관들의 회의가 있어요. 예, 무관들의 회의기구. 이 무관들의 회의기구는 무엇이다? 아, 요거는 바로 예, 중방이다. 요거는 바로 중방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무신정변 이후나 가서 예, 그 힘을 받게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제추회의 너무 중요합니다. 이 제추회의는요. 예, 제추회의 고려의 어떤 독자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건 맨 처음엔 여러분들 맨 처음에 이거는 임시기구로 만들어졌어요. 외적이 쳐들어왔으니까 임시로 부랴부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이게 외침이 계속 있으니까 결국 나중에는 상설기구화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조선시대 가시면요. 비변사라고 있어요. 비변사도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가요. 맨 처음에 임시로 만들었다가 자꾸 이제 일본 외가 자꾸 이제 난을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결국 상설 기구화 되면서 권력이 비대화되면서 조선 후기에 이제 비변사 중심으로 또 돌아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고려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고려도 지금 이렇게 임시 상설 기구로 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추 회의에는요. 도병마사뿐만 아니라 이 도병마사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식목도감이라고 있습니다. 식목도감. 식목도감은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즉위식이라든지 뭐 어떤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식이 열릴 때 국가의 중요한 행사잖아. 그 목은 뭐냐면 차례목이에요. 순서에 입각해서 차례에 입각해서 그런 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도감은 뭐냐면 임시회의 기구예요. 임시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목도감. 그러니까 제추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국가 중요 행사를 또 회의하는 그런 식목도감도 있다라는 거에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바로 이 제추회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직의 특징은 뭐냐면 고려만의 독자성,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추회의 살펴봤고요.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낭사와 그리고 이 낭사와 어사대가 만납니다. 낭사와 어사대가 만나요. 이 사람들은 왜 만날까? 낭사와 어사대가 만나요. 이 사람들은 왜 만날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을 대간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 대간이라고 합니다. 자, 느낌 와요, 여러분들? 자, 언론기능을 담당한다. 감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관리의 부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할 거 아니에요, 어사대가. 그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을 빼십시오. 이 사람을 탄핵시킵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그들을 뭐라고 하면 대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한다. 네, 대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 서경, 네, 간쟁, 봉박을 하는데 설명드릴게요. 이 대간이 이제 소속돼 있는 곳을 대성 이런 걸 대성제도라고 하는데 서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서자는 뭐냐면 서명하다는 얘기예요. 서명하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정책이 왔어. 서명을 해야 이게 이제 일이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서명을 안 해. 사인을 안 해.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이 잘 안 눌러가겠죠. 그죠? 간쟁은 뭐면 이거 알죠? 간하고 쟁하는 거. 폐하 그러시면 난 이대옵니다. 제목 치십시오.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봉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딱 명령이 왔는데 서류를 딱 본 다음에 이건 안 되겠다고 딱 봉해.
예, 편지를 다시 봉해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왕권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 서경 간쟁 봉박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언론 기능. 이러한 제도들이 바로 언론 기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언론 기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있었던 3사가 여러분들 언론 기능 안 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죠?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이 대간이라는 이 대간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이 언론 기능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비교 대상, 요 언론 기능을 하지 않는 3사와 언론 기능을 하고 있는 요 대간. 요걸 비교하시라고요. 왜냐면 이 대간제도, 서경간쟁 봉박을 조선시대는 3사가 담당해요. 그런데 고려 3사는 담당하지 않아요. 요 차이점들 여러분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성 육부 체계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앞에 있었던 고대보다는 좀 더 시스템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고 견제와 균형도 갖춰져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그만큼 발달한 거예요. 그만큼 누가 하나 어떤 그 독재, 전횡 이런 걸 할 수 없는 장치들을 그래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 자유의지를 조금 더 보장해 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고대에 비해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고려의 중앙행정조직 이성 육부체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